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댓글창을 이용해서 종목 상담이나 의견도 주실 수 있고요. 또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2046.07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 괜찮습니다. 2050선 부근까지 오늘 올라오는데 장중 흐름 보시면 장중 흐름 2050선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2040부터 5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큰 움직임의 위아래 진폭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매물대 소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이 3,646억 원을 순매수해주고요. 개인,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비교적 많은 물량을 파네요. 기관만 매수하는데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강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30선까지 터치를 하네요. 코스닥이 1.14%의 급등 유지하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장중 고점 부근 지금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고점 높이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411억 원. 기관 개인 팔고 있고요. 기관 107억 원, 106억 원 요 정도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고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89원대까지 밀리네요. 1190원이 살짝 이탈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정리하고요. 마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40선을 지금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전의 상승세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철강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 화학 업종 등의 상승 흐름을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률이 높은 어떤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22 통화정책 회의,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실무 회담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거래량만 보더라도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특징주는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진에어가 이 국토부의 제재 해제 요청의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주라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슈가 나왔었죠. 아직까지 논란이 많고 있긴 하지만 이런 여러 이슈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도 특징적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우선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신제품 출시, 그 해외 마케팅에 대한 효과 부분이 그 주가에 최근에도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세로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루트로닉은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개 계열사를 통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대한 그 레이저 의료기기를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2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 동시에 마케팅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 법인 쪽에서 인력 채용이 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연구 개발비도 감소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기존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구 개발 중이죠. 이 망막색소 상피 세포에만 선택적 치료가 가능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루트로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석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뭐 어떤지 살짝 여쭤보면서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쉬어야 돼요. 저희가 강제 휴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이 부분 살짝 언급하고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장 그렇게 나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49 코스피 저항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이어지자 우리 코스닥도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미 이제 하락폭 대비 61.8% 구간이 역으로 좀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유를 들었었죠. 왜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핵심 지표가 발표나는데, 그 지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발표가 난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 발표가 나면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더 한 단계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월요일 날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잘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코스피 2049를 돌파를 시키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628 밑으로 꺾이는지 꺾이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2049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2086까지 상승력이 열리게 되고, 우리 코스닥이 628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가 된다면 655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이 수급의 변곡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변곡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초장까지만 해도 메이저들이 콜옵션 쪽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좀 풋옵션 쪽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메이저들이 지금 콜옵션 쪽에 약간 지금 비중을 두고 있고, 거기다가 선물은 아침까지만 해도 좀 매수 쪽에 약간 기울었지만 지금 후장 들어가면서 약간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옵션 베팅력 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풋옵션 쪽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연기금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월요일 날은 뭐 크게 하락력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지금 베팅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서, 월요일 날까지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좀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너무 현금을 다 주식에 보유하고 있지 마시고, 현금은 한 적당히 한 50% 정도 내지는 한 40% 정도는 좀 현금 수강 자산을 좀 남겨놓고, 한 뭐 40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까지만 좀 주식을 보유해 가면서 연휴를 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관련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화승입니다. 화승 RNA. 어제부터 이거 굉장히 발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힘듭니다 이거. 예. 네.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홍정욱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테마성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 상승이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연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순자산 가치는 2,492억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359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낮게 형성돼 있고 특히 2018년보다 2019년이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당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2년 연속 났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부분 좀 주가가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제 부각받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 제품을 이제 주류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홍정욱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슈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죠. 즉 세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슈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이슈가 붙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이슈를 갖다 붙여서 상승력을 일으켰건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일정 부분 턴 어라운드 되면서 상승력이 나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인기를 가미시키기 위하여 정치 테마에 살짝 편승하는 그러한 이슈력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어떻게 접근하자고 했어요?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매수가가 달라진다. 그죠? 근데 지금 시초가가 전일 종가가 대략 한 2,000 종가가 얼마였죠? 종가가 2,140원이었죠. 근데 지금 그 시초가가 그 이하로 대략 한 2,100원대로 내려서서 시작이 되었고 그 밑에 지지 라인이 2,060원 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60원대가 오늘 매수자리였습니다. 매수자리. 근데 저가로 2,060원은 정확하게 터치를 하진 않았죠. 한 2,055원 정도의 저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2,060원에 대놓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매수가 되고 지금 수익권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60원을 월요일 날 깨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일단은 매도하고 어디서 재공략하는 거예요? 2,000원짜리에서 재공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6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수익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내게 된다면 파동을 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온다면 대략 한 2,42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상승력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저평까지만 이미 이제 정치 테마에 엮였으니 파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근에 봤을 때 조금 이제 매집력이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55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61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는 소형 기업입니다.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업체이고요. 그리고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물, 명태, 참치 등을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육 제품인 크레미, 그리고 고급 어묵인 가고시마, 그리고 사치 마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냉동식품인 프리미,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18년보다 2019년이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부채가 많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이미 순자산 가치 555억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실적이 일단 긍정적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승력이 어떠한 이슈가 딱 붙어야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단순히 뭐 실적이 돌아선다고 상승력이 나오기보다는 언제나 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세력은 꼭 그 어떠한 좀 임팩트 있는 이슈를 갖다 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바다로 방출해서 희석시키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장도 같은 의견이라며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보면 방류가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또 이제 시푸드 관련 주들이, 수산물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소액으로 평단을 낮춰 들어가면서 매집을 해 놓으신다면 단기적으로 급등력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매수 접근은 하셔도 되고 손절 라인은 제가 5,590원 좀 밑으로 좀 많이 해놨습니다. 5,590원으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낮춰서 5,590원 정도 자리까지 평단을 좀 끌어내려라. 근데 저는 솔직히 5,270원까지 내려와도 손절하지 않고 차라리 추가 매수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손실이 커지지 않게끔 5,590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긴 했지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단을 끌어내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오면 최소한 6,500원에서 6,400원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그런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붙어준다면 저번에 저점 6,950원짜리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성기업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평단을 좀 낮춰나가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똑같이 시푸드 관련 회사이고, 밑으로 내려서 쭉 보면은 지금 이 회사 또한 2017년, 2016년, 2015년, 2018년 쭉 보면 어때요?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기조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흑자를 잘 내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산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부채 또한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낮게 잘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고, 2,244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914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똑같이 이제 원양어업도 하고 있고, 그죠? 참치도 하고 수산물 가공도 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요 관련 이슈로 같이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평단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사조 시푸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손절보다는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단을 낮추는 포지션을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5,700원대 언급을 하고, 다시 이제 5,150원대 추가 매수를 언급해서 평단 한 대략 5,400원 정도의 자금을 일정 부분 회수한 다음, 그 회수한 자금으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혹여라도 시장 조정력이 온다면 매수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4,900원짜리 안 내려오고 그냥 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그냥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려오면 평단을 끌어내려 놓고 또 기다리면 또 우리가 또 안정적인 평단이 또 올라왔을 때 또 자금을 회수하면서 손실 없이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상승력이 나오면 목표 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고, 손절 라인은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낮췄어요. 4,900원으로. 근데 4,900원 자리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동산 석유 그리고 윤활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업체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 또한 매우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해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약세가 동사의 실적을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일정 부분 회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얼마 전 종료된 유류세 인하입니다. 8월 말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평균 23원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핀에서 따르면 평균 1,516원 90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는 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9,02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물론 지난해 실적 악화가 하나의 기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1년 만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전 수준의 회복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5월과 6월이었죠. 약 8만 원대 초반에서의 두 번에 걸친 저점을 다진 이후 8월 중순 다시 한번 저점을 기록하고 시장이 회복되는 가운데 금일 기준 10만 원에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급이 매우 좋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최근 1개월 기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240일간의 주가를 이어놓은 이동평균선 241선만 이제 돌파를 한다면 여기서 한 번에 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을 11만원, 손절 가격을 9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사는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 운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운영함에 따라 동방그룹 자체에 국내 계열사 1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운송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항만화형, 즉 수상화물 취급을 의미하고, 둘째가 육상, 셋째가 해상 운송입니다. 동사의 현재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각 부분별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매 사이트인 쿠팡과 물류 전담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아마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동방의 물류 창고 활용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실적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최근 1개월간 매수세가 매우 뚜렷한 가운데 주가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구체적으로 8월 6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주가는 2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62평선을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 캔들 자체가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매우 강한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090원, 손절 가격은 1,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동사는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공급,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선은 전력기기 부문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반 산업이죠. 몇몇 업체에 의해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집약적 산업으로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 관리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현재 송전변 사업, 전력 계통의 각종 전력 정보를 관리하거나 제어를 담당하는 IT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사업 부분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은 물론이고 발전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그리고 방전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안은 동사의 기업 가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은 1,682억 원, 당기순이익은 1,172억 원 수준이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해를 제외한 즉 2017년도까지의 흐름과 비교한다면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실적 흐름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가 또한 결국은 2017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동사는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량 또한 정말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시장이 지난해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동사의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특정 가격대를 기점으로 정확하게는 45,0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이상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동사의 기업 가치를 굳이 가격으로 표현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45,000원 이상은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62평선 위에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저는 이 종목에 한 번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을 52,000원, 손절 가격을 4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LS 산정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NA 발음하기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같이 해볼까요? 네, 화승 RNA 네. 어땠습니까 결과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2,06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홀딩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면 한 2,4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6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자금 회수하시고 2,000원짜리에서 재공략 그렇게 철저하게 파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지라인은 2,060원으로 잡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060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한성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버릴 것이다라는 이슈가 10일 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푸드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반짝 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거래량이 2번이나 좀 강력하게 터져주면서 단기 매집력이 살짝 나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움직일 것이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강력하게 한번 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또 저평가 기업이고 시푸드 관련 업체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5,900원 이하로 한번 열심히 분할로 평단을 낮춰가면서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만약에 뭐 사실 급락이 나오는 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급락도. 급락은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저는 차라리 급락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5,270원짜리의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5,270원이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5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361억으로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고 보통 300억 원대 시가총액이 형성된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300억 이하로 원래 잘 안 빠지려는 어떤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훨씬 더 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기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언급을 해주신 기업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 이청원 본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 정치 테마 좀 움직이더라고요. 어땠습니까, 흐름? 네, 우선은 뜻하지 않게 매우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수한 이후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한 이후 최고 34%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와서 사실상 당시에 지시해드린 목표가를 터치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어제 최고가였던 4,330원 해당 가격까지 이제는 단기가 아닌 한 달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해당 가격까지 현재 가격 기준 10% 정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LS 산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S 산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당 종목이 오늘은 비록 음봉이 나왔지만 최근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수급적으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아닐지라도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LS 산전이 이번 주 그나마 단기 급등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표 가격은 역시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산전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오늘은 한라입니다. 건설업체. 예. 네, 일단 한라그룹의 계열의 중견 종합 건설업체이고요.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를 전부 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09 건설공사 수주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하면서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2,46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9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인 종합건설 업체인데 지금 현재 이 이슈로 한라가 상승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타 면제를 했죠. 그죠? 근데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제대로 상승력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따내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타 면제 관련 토목 또는 건설업체를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평가 상태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세가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세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고 저는 만약에 이거를 조정이 들어왔을 때 따라잡는다면 3,330원 정도 자리를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3,330원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 가능하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대략 한번 또 짧게 한 3,600원에서 700원 정도까지 또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라 같은 경우 내려오면 3,330원에 한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깨지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3,330원이 깨지면 3,000원 자리에서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진짜 저평가 상태에 머무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바짝 터지고 시세가 다 죽으면은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330원에 1차적으로 한번 노렸는데 터치하고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밀리면 3,330원에 빠르게 빠져나오고 3,000원 자리에서 재공략.
이렇게 한라를 공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타 면제, 즉 건설 토목 쪽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가 좀 변동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거고요. 이청원 본부장 또 연결해 봅니다. 특징주 살펴주시죠. 예, 저는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지금 에코마이스터를 비롯해서 경협주가 어제, 오늘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자회는 역시 트럼프의 최측근이 날 수 있는 볼턴의 경질인데 지금 해당 변수가, 즉 볼턴의 경질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가 남북 경협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했죠. 그 어떤 것도 해주면 안 된다. 북한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었는데 트럼프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꽤나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시장은 물론이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계속해서 불러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볼턴의 경질이라고 하는 해당 사항이 지금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노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에코마이스터뿐만이 아니죠. 지금 부산 산업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모든 종목들이 어제 오늘 다 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남북 경협주들, 말 그대로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호재를 만났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 아래 저는 오늘 특징 종목으로 에코마이스터가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AFW입니다. 2807번님께서 18,867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인데 어때요? 이 종목 손절가를 여쭤보셨어요. 네. 리튬 이온 2차 전지 부품 중 하나의 음극 마찰 용접 단자 및 마찰 용접 인가공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은 양호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693억이에요. 그 전에는 더 낮았는데 최근 2분기 때 갑작스럽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1,590억.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고평가권에서 상장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원래 순자산 가치가 이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좀 증가한 상황이고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냥 뭐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8,86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금 물려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하락폭에 지금 상승 딱 23.6% 구간이 16,400원 저항점이고 이 저항점을 지금 저항으로 받고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차트상 보면.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정확하게 얻어맞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야 지금 현재 이 매수가 자리인 18,87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 시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이거 올라오고 있는 요 선 보이시죠? 즉 적어도 이 까만 5일선 내지는 즉 전환선 자리, 즉 15,300원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가 돼야 지금 이 16,400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6,400원 자리, 15,400원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이 밑으로 밀리는 걸 방치하지 말고 끊었다가 차라리 밑에서 재공략하는 것도 훨씬 좋아요. 끊으면은 만약에 이 15,400원 자리가 깨지면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14,400원 자리까지.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재공략하는 것도 훨씬 더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300원, 400원 자리, 아니 15,300원으로 하죠. 15,300원 자리를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16,400원을 돌파하는지를 지켜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18,800원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FW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하나하나 또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상담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이고요. 0959번님께서 11,750원 비중 10%. 이 종목은 공교롭게도 이청원 본부장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어떻게 보면 전문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기가 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비중이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 단가를 낮춘다면 저는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입대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동사가 사실상 주가가 밀렸습니다. 기업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실적이라고 하는 전망 또한 매우 좋지만 뜻하지 않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동반 입대 소식이 어찌 보면 지난주부터 동사의 주가 약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반 입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기정사실화되는 것, 그것만 나오면은 저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기다려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가격대는 8,0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격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시장이 소폭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되 혹시나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려서 7,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 단가가 대략 한 9,0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건데 그때 가서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가 낮추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KMH하이텍 1359번님의 문자입니다. 1,195원에 비중 20%.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중은 적정하네요. 네. 예. 일단은 비중 양호하고요. 근데 양호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아했었던 종목이기도 왜 합니다. 과거형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많이 종목. 언급했던.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이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소재 재료 그리고 낸드 플래시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요. 좋아요. 좋고 지금 순자산 가치 676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558억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고 저는 원래 이제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저평가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저평가가 아니고 최근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같이 또 주가도 빠졌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 시장이 또 리스크가 또 있으면은 이 종목도 같이 또 시장 리스크와 함께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래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손절을 짧게 잡고 빨리 끊어버린 다음에 부정적인 흐름일 경우 끊어버린 다음에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1,170원에 손절 라인 잡고 지금 어차피 음봉 떨어지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돼요. 누른다는 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70원 그냥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아까 주봉상 파동짜리가 얼마죠? 1,450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MH하이텍 여러 번 언급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디테일하게 잡아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51번님께서 UNI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종목 매수가는 9,300원 비중 이번에도 적정하네요. 10%. 어떻게 할까요, 이청원 본부장님? 네, 우선은 해당 종목 또한 보유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죠. 지금 동사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올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때처럼 주가가 두 번에 걸쳐서 급등이 나왔을 때 2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고 이때 주가가 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손실률이 얼마가 되든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UNI 같은 경우에는 급등,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오는 날 미련 없이 던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3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도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50선 턱걸이 합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수요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오늘 어쩌면 잊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입니다. 2050선은 어떻게 좀 지켜줄지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8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흐름 괜찮습니다. 저점 11시경에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좀 진폭이 있긴 한데요. 한 3시 정도에 2042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갑작스럽게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위아래 이게 2050부터 만약에 2000이었다 뭐 이 정도면은 꽤 크게 움직이는 건데 2040에서 50포인트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괜찮고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파는데 개인이 일단 추석 앞두고 팔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 벌써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 이제 추석은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개인들 일단 3,102억 원을 팝니다. 외국인은 1,249억 원을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4,322억 원 매수하는데 연기금이 2,971억 원 순매수하고요. 투신이 211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도 많이 사네요. 1,337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을 하네요. 예, 47,000원대 지금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뭐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2,500원 올라가면서 1.66%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는 모두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는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포스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좀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특히나 포스코 같은 대형주들 철강주라고 해서 무거워서 안 움직이냐 이런 오명까지 있는 포스코인데 최근에 시원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들도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32까지 올라가네요. 1.46% 상승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일단 장 후반에 시원하게 랠리 나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32 장중 고점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전약 후 강장세 확실하게 펼쳐지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663억 원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들면서 8억 원, 연기금은 비슷합니다. 74억 원, 투시는 143억 원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팝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개인은 파는 모습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심리는 동일한 거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5.95%, 헬릭스미스도 5.43%, 시총 1, 2위 종목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 견인합니다. KMW도 내려왔던 부분 그대로 다 메우네요. 71,1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ENM도 16만 원대 지금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0.2%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휴젤, 나란히 보톡스 관련주들도 오늘 선방합니다. 4%가 넘게 올라옵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바가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7만 원 넘었고요. SK머티리얼즈, HLB 모두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 시장도 마감이 된 겁니다. 옵션 만기일도 뭐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 시장 이야기 장 마감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큰 변동성도 없었고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연휴를 앞두고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요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한 10개가 넘는 종목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항상 변동성이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2, 3년 내에 선물 옵션 만기에 걸리는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당일에는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은 연휴를 앞두면서 변동성이 줄면서 무난하게 시장을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이루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물량과 연계된 선물 물량들이 대거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 상태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시장의 진짜 흐름은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더 수급을 확인한 뒤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연휴 앞에 만기 앞에 시장이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뭐 지금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상승했던 하락했던 모멘텀들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뭐 국내적인 이슈는 크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미국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응 방안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은 선제적으로 중국이 먼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섹터가 바로 이 농산물 섹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때 미국에서 일본의 옥수수 수입량은 무려 9조 원 정도를 할당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바로 농민인데 자, 이 부분들이 최근에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죠. 그러면서 지지층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해 할 만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하락 부분에 가능한 모멘텀을 좀 보시면은 오늘 WTO 제소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소를 정식적으로 했고요. 한일 간의 이제 경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첨예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기업 밸브와 관련된 WTO 제소 부분도 오늘 2차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한일 제각각 해석하면서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이제 점점 더 좀 더 첨예하게 대입되는 모습이 아마 연휴 이후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줄 때 분명히 한 축을 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방 압력은 역시 한일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화된다는 점. 자, 이 두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많이 접해져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모습을 좀 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그리고 하락한 섹터들도 또 분명히 엇갈리잖아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올라왔고 어떤 섹터들이 내렸는지 구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상승 섹터에서 가장 유심히 좀 볼만한 주목할 부분 역시 철강업종인데요. 사실 철강업종은 그동안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하락을 하면서 시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제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업종 중에서 이제 상승대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중국발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이 바로 이제 중국의 경기 반영 의지가 나올 때마다 철강주가 들썩거리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최근에 철강성 가격이 통당 $90를 넘었으면서 조금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철강업종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보겠는데 좀 유심히 좀 볼만한 부분이 조금 있죠. 철강업종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하락하는 모습에서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저항선에 들어와 있는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철강업종은
어쨌든 전체 주력 섹터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강 섹터를 바닥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고 추가 진입은 좀 자제할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들 확인을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2% 올라가면서 2048.7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오늘 급등이네요. 1.26% 올라가면서 63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조정 나왔는데 2원 30전 내려가면서 그래도 1190원대는 지키네요. 1191원에서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방산주 테마를 넘어 레벨업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방산주 사실 한동안 평화 무드에서 방산주는 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요즘에 괜찮아진다는 소식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장선상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방산주가 바닥을 다지고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레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방산주는 항상 테마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북미 관계, 또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꺼지는 테마주, 여기에 경업주와 상당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경향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서 그 경업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경업주가 급등할 때도 이 방산주가 급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좀 확연히 기술적으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방산주 전체 펀더멘탈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좀 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발표된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중기 국방 계획에서 최근 앞으로 5년간 국방 예산이 약 290조 5천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230조 원대에서 270조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이제 다시 290조 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방위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전에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편제되어 있다면 가장 강하게 상승되는 파트가 바로 이 방위력 상승 파트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군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위 관련된 업체들은 가장 큰 수주와 관련돼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방위비가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정권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 정권에 따라서 좀 부침을 겪었고 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에 따라서 좀 부침을 겪는 현상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방위력은 방위비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바로 이 자주 국방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대부분 합일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야 이견 없이 가장 올라가는 파트가 바로 이 방위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최근에 국방 예산이 향후 5년 동안 290조 원까지 늘어난다. 그 부분에서 방위력과 관련된 종목에 가장 집중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은 한 번쯤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되는 두 번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바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출은 굉장히 단발성이 그쳤고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국방장관이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스페이스의 합작된 작품이죠. 바로 비호복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미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제품을 채택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살짝 보류되어 있는 거죠. 보류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국방과 관련된 방위력 관련된 수출은 살짝 스쳐도 1조 원입니다. 바로 이 비호복합도 바로 인도 초기 물량이 약 3조 정도 되는 규모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은 최근에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연히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수출형 산업 예산 편성인데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해서 약 4,700억 정도를
이 국방과 관련된 수출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이전에 개별 기업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단별적으로 나갔다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4,700억가량 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상당히 급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경제력 순위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의 평균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업종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최근의 업종이 바로 이 의약품과 바로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충분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날 것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확대 이 두 가지를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이 단편적인 테마로 좀 보기보다는 한번 펀더멘탈에 대한 근본적인 레벨업 구간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하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업종 전체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좀 축약해서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출과 예산을 좀 증팩을 모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대형 업종에 좀 집중하는 전략,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 같은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벌써 뭐 다음 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 있으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이 좀 있고 이 부분이 주가 등락을 상당히 큰 폭으로 키웠다가 큰 폭으로 줄였다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시면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인데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업체들이 최근에 아시아 시장 개척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지금 먼저 론치를 했고 올 말부터 HBO나 디즈니도 지금 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OTT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인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갑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가지는 한류 콘텐츠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한국의 콘텐츠 업체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바로 이 한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드라마 제작과 관련돼서 판권을 CJ에서 계열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판권을 소유하나 하지 않느냐 부분이 바로 이 콘텐츠 업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OTT 업체들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SK텔레콤과 함께 지상파 3사가 9월 18일부터 새로운 이 OTT 업체로 출범하게 됩니다. 바로 웨이브인데요.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국의 폭이라고 하죠. POQ, 폭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웨이브라는 새로운 OTT 업체로 거듭나면서 역시 OTT 시장,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주가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방영됐고 지금 이제 방영되고 있는 바로 아스달 연대기인데요. 540억 원이 투입된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6%에서 7%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예전에 콘텐츠 업체들은 이렇게 시청률이 낮게 나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달 연대기는 무려 제작비가 540억 원이고 시청률이 낮은데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큰 부분이 바로 이 OTT 업체들에게 판권을 넘기면서 대부분의 손실이 보존되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OTT 업체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콘텐츠 업체들은 시청률과 함께 이 광고에 목숨을 걸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이 판권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 이 판권을 직접 소유한 콘텐츠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하향을 했습니다. 시장의 압력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와 일비가 같이 하면서 이 아스달 연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에 저희 오늘장 내일장은 알찬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함께 준비해 봤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측들 미리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